안녕하세요. 한참 결혼 준비로 바쁘던 30대 남자입니다. 4월 중순에 결혼 예정이었고 집은 전세 끼고 구입한 빌라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친을 만나 사귀다 만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네 집에서도 크게 뭐라 하시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앞으로 계획도 세우며 여친에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집에 전세를 빼줘야 되다 보니 집을 담보로 5, 6천 정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현금이 4천 정도 있으신데 두 분 사시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있고 신부 예물이나 신혼집 공사 비용 등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축의금 들어온 걸로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처분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셔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고 이자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신혼집 공사 문제로 여자친구는 신혼집인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원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견적 의뢰하니 약 2천 가까이 나오더군요. 부모님도 아예 공사를 해주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고 욕실, 도배, 샤시, 주방 리폼 정도는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재개발 바라보고 산 빌라고 가격이 매매가 활성화되면 팔고 빨리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자친구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다들 어느 정도 의견 차이는 있는 거고 잘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여행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예물도 맞추고 그런데 보름 전쯤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스케줄은 잠시 중단된 채 탈상 5일째가 지나고 몸에 몸살 기운에 복통이 있어 누워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께 호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 하루 이틀 후에 찾아뵈면 안 되겠느냐 물었지만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 집에 도착하였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저를 죄 지은 사람 보듯이 쳐다보시더니 신혼집에 대출은 무슨 말이냐? 부터 시작하시더니 이제 시작하는 자식들한테 빚지고 시작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대출 받은 거 보면 너희 집에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의심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대출 받은 금액은 얼마냐? 너희 집 빚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좀 띄워와봐라. 그리고 결혼 예물 다이아에 진주 세트도 빚으로 한 거냐?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매형이랑 누나가 보석 쪽 매장을 하고 계셔서 700~800만 원 정도에 한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소파에서 팔짱 끼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원하시는 대로 띄워다 드릴 테니 오해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바로 따라오더니 왜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그런 대출을 받은 걸 얘기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널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네 부모님을 어떻게 믿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말에 정말 실망스럽고 어이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만나오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지 정말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우리 결혼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한테 피해주는 일 없게 할 텐데 나를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 우리 3년 동안 만나오면서 그동안 나를 봐왔을 텐데 아직도 나에 대해 신용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을 어떻게 봐왔으면 이렇게 나와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원하는 건 다 보여줄 수 있지만 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네. 오늘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CT 촬영 결과 장폐색증이란 진단과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 다음날 아버님한테 걸려온 전화에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파혼을 얘기하시더랍니다. 아버님도 그 대출 문제는 간단히 들으셔서 저희 집 등본부터 통장 사본까지 모두 보여주겠다 말을 했는데도 파혼을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희 아버지는 아픈 아이 두고 그러시지 말고 몸이나 추스리면 얘기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거절하시더군요.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중이라 너가 원하는 답을 주려면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시간을 벌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말하고 나서 바로 병원 가서 수술한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완전 사기 결혼 같은데? 라면서 그 이후에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여자친구는 차갑게 돌아섰고 저는 병원에 누워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파혼을 당했네요. 참고로 대출부터 집 공사 모두 부모님께 신세를 지게 된 건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집 사는데 쏟아 부은 터라 현재 가진 돈이 1,000만 원 안팎 뿐입니다. 차 사는 것도 미루며 나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일은 안 하시지만 두 분 장사하시면서 연금 부어놓으신 거랑 모아놓으신 돈 약간?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종로의 단독주택인데 한옥이라 시에서 보상으로 매입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장가가면 집이랑 이것저것 처분하시고 15억쯤 안 되는 돈으로 조그만 빌라 하나 사서 두 분이 사시고 나머지 월세 받아 생활하실 계획이셨어요. 노후는 두 분이 알아서 준비해 놓으신 편이고 오히려 집 팔고 저희 이사 갈 때 모자르는 거 좀 보태주실 생각이셨습니다. 여자친구 집은 아버님이 예전에 사기 맞으셔서 재산 다 날리시고 공사 일까지 하시며 벌어서 사놓은 빌라가 전부이고 지금 하시는 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 관리해 주시며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두 분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며 아들은 없으시고 딸만 둘입니다. 아무래도 몇 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죠.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 등본부터 모든 통장 사본, 주식, 서산의 만평 땅 문서, 전 재산 내역을 모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땅도 팔고 정 힘들면 아파트 이사 가게끔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면서 몸 추스리면 가져가서 저 억울한 거나 풀고 오라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앞에서 힘든 내색은 못하시고 끙끙 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퀵 하나가 와서 받아서 봤더니 제가 줬던 물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집에 컴퓨터 고장났다길래 쓰던 노트북, 결혼할 때까지 쓰라고 줬던 거랑 버버리 가방이랑 커플링, 목걸이, 발찌에 옷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연락은 받지도 않고 뭔가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아무런 답도 없더니 퀵으로 보낸 물건에 쪽지 하나가 있더군요. 나는 이 결혼 너무 싫고 지금 있는 빌라에도 들어가기 싫다. 나는 아파트가 좋지. 그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인테리어 조금 바꿔서 신혼집으로 시작하기 싫다. 읽고 있는 내내 이게 뭔가 싶고 그전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현재 신혼집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네요. 결국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어서 꾸민 계획 같다고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이 사기당하시고 방 2개짜리 월세에서 생활을 했던 터라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얘기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았네요. 더 이상은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는 물어볼 수 없었고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에도 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한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돈은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어머님 가지고 계신 돈 하면 얼추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결혼하면 오래된 차를 바꿀 생각이었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예물이랑 꾸민비도 있고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부주금 1, 2천 정도는 나올 테니 그 돈이랑 해서 바로 갚을 생각이셨고요. 그리고 예단 예물 줄여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여자 쪽에 예단 500 받기로 한 거 말고 저희 부모님 옷 한 벌도 안 받으시겠다고 사양하셨어요. 여자 예물 700 정도에 화장품, 한복, 정장, 지갑, 가방, 금놀이개, 쌍가락지 준비하셨고요. 제가 받기로 한 건 그냥 현금으로 500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복, 정장, 시계, 반지 하라고. 그 외에는 저희 살림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신부한테 주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생략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부모 없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능력되는 만큼은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예물할 때는 여자 것만 다 골라놓고 저한테는 처가에서 반지 해주시겠다 얘기도 없으셨고 그냥 네 건 생략하라고 하셨고요. 어찌됐던 내 능력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일들을 세세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지 않은 제 탓이겠죠. 뭐 일단 지금은 퇴원도 했고 몸 추스리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전화를 해서 뭐라 했을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열을 입원해 있으면서 술은커녕 꼼짝도 못하고 생각 정리했더니 남들이 참 쿨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전 재산 내역을 여자친구한테 퀵으로 보냈죠.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한마디를 쪽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 처분하고 아파트 해주신다고 했었대. 그런데 이렇게 됐네. 내가 보낸 재산 내역은 너희 가족이 오해한 부분이 많아서 그 오해라도 풀려고 보냈다.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라고 보냈네요. 그리고 얼마 있다 퀵을 받았는지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당연히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받았죠. 여자친구 하는 말이 잘 지냈어? 내가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잘 못했지. 미안해. 내가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한 것 같네. 우리 아빠도 많이 오해한 것 같다면서 사과한다며 술 한잔 하자는데 어때? 괜찮아? 나도 미안해. 진작에 말해줬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뭐. 근데 있잖아. 재산은 결혼하면 바로 처분해서 아파트 해주시는 거래? 그럼 거기 재개발 빌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벌써 마음도 다 접고 모든 걸 정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안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니 여자친구 좋다면서 그래? 그럼 어디 쪽으로 알아보지? 너무 기대된다. 신혼 첫 집인데 좋은 데서 시작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랬죠. 근데 너랑은 안 들어갈 거야. 착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다른 여자 만나서 들어갈 거지. 너처럼 덜 떨어지고 생각 없는 여자랑은 들어갈 생각 전혀 없다.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남은 인생 너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휠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하겠니? 그러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상상 속에 있는 거 깨버리고 현실로 돌아와라. 그리고 고맙다. 너의 인간성과 네 부모의 인간성을 보여줘서 하늘이 나를 도운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전화 빗발치고 톡으로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자 계속 오고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고 스팸 번호로 등록했습니다.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여기서 쓰이게 되네요. 파혼해준 여자친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헬게이트 입구까지 갔다가 빠져나왔네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